금요일 맞수 토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이틀째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런데 농성장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5일 단식을 해봤거든요. 혼자 너무 진짜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강하게 싸워주셨는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중인 개혁신당까지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찾았지만 때 아닌 단식 투쟁에 왜 지금이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상황. 단식 투쟁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근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징계 국면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게 된 것. 당 안팎 리더십 위기에 승부수를 던진 장 대표. 과연 단식 카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예, 국민의힘 상황을 분석해 보기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두 분께도 한번 평가를 여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의미를 두세요? 일단 판결문을 쭉 들어보니까 예. 뭐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뭐 죄질이 안 좋고 중대 범죄이다라고 해서 저는 중형의 선고 되겠거니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초범이라는 이유로 뭐 구형이 10년인데 5년형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항소심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재판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결론은 불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결국 정당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그와 연관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예. 그것을 확인하는 재판이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예.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데 그거부터 깨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 논리가 무너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제 불법성도 있겠지만은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활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해서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었던 저희 당 의원들의 당시의 행동들도 예. 이제 다시 평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당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 의원들 한 40여 명이 카메라 앞에 서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요. 불법 집행을 막으러 왔다 이렇게 다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막는 게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판사가 뭐 어떤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 공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실 거짓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빼놓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도로 사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오는 길에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유감이다라는 정도로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하면 역시 아직도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 선거에 관한 공식적인 논평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단식을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라고 붙인 건 뭐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을 받아들여라라고 민주당이 촉구하기 위함인데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방금 전 김재원 의원 관련한 영상에서도 김재원 의원이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한 그 제명권 이 이슈가 터진 것과 거의 동시에 단식이 시작돼서 혹시나 그것과 연관돼서 즉 제명 처리 또는 제명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도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단식으로 가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언론에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저는 단식이라는 이 수단을 굳이 썼다는 면에서 장도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렇게 됐을 것이고 사실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김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달 전쯤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 저도 이제 접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 시기가 겹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성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건 결과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늦은 밤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뉴스가 어떻게 도배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어떤 비판이 쏟아져야 돼요. 예. 그런데 갑자기 연이어서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한밤중에 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해도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맞췄다는 거는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한밤에 제명한 게 그 다음날 완전히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현역 의원들과 많은 분들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단식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요즘 국민들이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건 야당 대표로서 최후의 카드로 꺼내야 되는 건데 이 진정성 자체가 실제로는 뭐 2차 특검을 반대한다거나 통일교, 뭐 공천헌금 특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반탄파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총 목소리를 냈죠. 뭐 갈등을 제명, 단죄로 몰아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조경태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비판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한창 터진 날 점심 때 단식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게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건 이제 앞으로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고 오늘 이틀 됐고 계속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야 그게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도혁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단식이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단식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그만두거나 예. 뭔가 입장 변화를 통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한 어떤 리더십에 관련한 비판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제의 단식 시작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저 공천헌금 특검 등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단식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저런 무리한 카드를 꺼냈느냐라고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당내 비판이 거세지니까 일단 뭐라도 꺼내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와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 거 잘못됐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좀 우스워요. 그러니까 웰빙정당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하려면 제명되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이왕 나서서 반대 목소리 낼 거면 저희 민주당 같잖아요. 당대표 사퇴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서 수위를 낮춰주라. 뭐 그 수위를 뭐 어떻게 낮춥니까?
뭐 제명 말고 뭐 당원권 정지하는 겁니까? 그럼 당원권 정지는 뭐 1년 하는 겁니까? 3년 하는 겁니까? 기준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이제 와서 좀 뒷북 치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거 약간 격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서 일종의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장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건 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예. 저 현장을 찾은 뭐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저것이 저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대표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걸로 보여요. 예. 저는 저 장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분이 어디든 뭐 출마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 단식에 부각돼야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관심이 옮겨가잖아요. 예. 당 전체로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이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 노린 행보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방문하잖아요. 예. 저희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 국민들은 전한계 씨가 생각날 거예요. 아, 전한계 씨가 이진숙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뭐 단체장 시켜줘야 된다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목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리 부리는 단식쇼라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는 말도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에 드루킹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는 이제 제가 기억에는 5월로 기억합니다. 야외에서 네. 하고 폭행 사건도 있고 뭐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일까요? 오늘 장동혁 대표의.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뭔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공한 예.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당시에 그 드루킹 특검을 예. 끌어낸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단식이 있었죠. 그때는 그분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었고요. 그 상황이 그 단식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갔었다는 점이 예. 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된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식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단식이라는 어떤 이 수단을 썼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는 있겠는데 예. 중요한 건 그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문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일반의 의구심을 좀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제명 조치가 됐고 그 다음 날 단식이 이어지고 해서 지금 단식으로 뭔가 이슈가 좀 옮겨갔는데 바로 전날인 그 제명 의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제명 결정의 피해자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하고 또 밝혀야 될 건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정했잖아요. 예. 본인의 가족들이 쓴 것 같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아직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완벽한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 조금 아직 익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법조인이 남아있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라면 만약에 알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쓴 그 시점을 알았으면 바로 그때 아니면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 가족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자꾸 법적으로 이건 유죄, 이건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의 주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예. 또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삼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진흙탕 싸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어쨌든 현실에서는 득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석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결책을 일종의 제시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IP 주소를 입증하면 이 혼란 바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본인이 글을 쓰지 않았다 등등의 그런 것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하려면 뭐 사무실이든 집이든 IP 주소를 다 뭐 국민의힘 쪽에 넘겨서 검증을 받아봐 뭐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씨가 예. 본인 개인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렸는데 IP 2개가 공유됐다고 주소를 올리긴 했어요. 근데 그 주소가 12자리짜리는 7개를 가렸고 11자리짜리도 7개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소가 안 나오면 이게 유동 IP인지 고정 IP인지 통신사 IP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통신사 IP랑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걸 대조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상황이 되고 동명인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IP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동명인 한동훈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거 입증해봐. 입증 못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야라는 구도로 몰고 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예. 대단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좀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쓴 걸 인정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정말 가족이 뭘 썼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욕설을 뭐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들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잘 말씀해 주셔야죠. 신문사 뭐 칼럼이라든지 사설 URL을 한 게 250개, 단순 경력글이 200개, 나머지 900개 중에 한 450개는 또 자기의 의견 이 정도 올렸단 말입니다. 문제될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이상한 표현들 쓰는 거, 뭐 김건희 씨나 누구를 향해서 예. 현역 정치인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내용을 쓴 글이 마치 동명인 한동훈이 진짜 한동훈처럼 둔갑시킨 가운데 가족이 쓴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예. 사실관계인데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런 것을 썼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서 뭔가 트집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냥 삼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투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당원 게시판의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의견이 다르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사설을 올렸건 칼럼을 올렸건 더한 욕설을 올렸건 저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아이디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글을 썼다고 하면 한 개를 썼든 두 개를 썼든 고운 말을 썼든 바른 말을 썼든 나쁜 말을 썼든 간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아이디 가지고 본인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각자 아이디 가지고 썼다면 예. 밤이든 낮이든 하나든 만 개든 더한 욕이라도 저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유희석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 사과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예. 사과의 대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게시판의 가족이 뭔가 보도 내용이라든지 뭐 경력을 쓰고 뭐 여러 개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예. 여러 개라고 해봤자 하루에 한 2, 3천 개 올라가는 글 중에 평균 내면 하루에 3개 올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대표를 지낸 분 입장에서 본인의 어찌되었건 가족과 관련한 일이 뭐 오인이 됐건 일부러 그랬던 간에 이렇게 커졌잖아요. 예. 그리고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당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당원이나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런 본인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통칭, 그냥 사과해라고 하니까 뭘 사과를 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가 뭔가 언론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도부가 바뀌어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다시 복당한다. 두 번째,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빈자리에 무소속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는 아예 신당을 창당해서 분리한다. 너무 앞선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 들어볼게요. 먼저 상대당에서 분석해 주시죠. 저는 그 셋 다 가능성도 없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선택지는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라면 그냥 내리는 비 맞고 그냥 자숙하면서 저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도 아니고 그리 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권파가 잘못되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또 한동훈이 어디에 있나 바라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당에서 내린 징계 결정을 수용할 테니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걸로 끝냅시다. 예. 하고 저는 자숙하는 모습 보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당을 하고 출마하고 근데 출마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창당했는데 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선거 후에 복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쏟아지는 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측근이라면 이렇게 제안하시겠다. 진짜 측근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 질문은 성립이 안 돼요. 예.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의총 이후로 저는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최고위에서 그냥 의결이 됐으면 효력이 발생을 했을 텐데 안 했죠. 열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의총이 있었고 윤상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성토를 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 열흘 이제 한 8일 남았겠죠. 8일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결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의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당을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다.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만약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저 그래픽을 재활용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